자, 이제 기배 마지막 단원이에요. 힘내요.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마지막 단원은요, 평면과 부의 방정식이고, 자, 이제부터 배우는 건 뭐냐? 평면에 대해서 방정식을 배우겠다라는 얘기야. 자, 평면에 대해서, 그리고 구에 대한 방정식을 배우겠다라는 얘기인데, 구에 대한 방정식은 했어요. 공간 좌표에서 이미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평면에 대한 방정식, 평면 방정식입니다. 자,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찾겠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방정식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면이 있어. 이 평면에 대해서 방정식을 찾고 싶어. 그런데 자, 우리 공간에서의 직선은요, 뭐가 없었어? 공간에서 직선은 법선이 없어. 법선 하나가, 유일한 법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 벡터로만 찾았는데, 평면에서 공간에서의 평면 방정식은요, 방향 벡터가 없습니다. 이 면을 생각해봐. 이 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사방팔방으로 다 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방향 벡터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은 이렇게 법선 벡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평면은요, 법선 벡터만 존재합니다. 자, M 벡터 A, B, C만 존재하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요 위에 있는 정점, 언제나 정점은 하나 주어지죠. 이 점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A, B, C인, 자, 평면 위에 있는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정말 단순합니다. 자, PA 벡터, AP 벡터 어떻게 말을 해도 되는데, AP 벡터와 M 벡터가 수직으로 직교할 거 아니냐? 그치? 정해진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벡터로 만들더라도 법선 벡터와 수직으로 직교하게 되겠지? 그래서 AP 벡터 수직입니다. M 벡터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적하면 0이 되겠다. 뭐 이렇게 찾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어? X-X1. 그치? AP 벡터. Y-Y1 벡터, G-G1 벡터하고 M 벡터인 A, B, C 벡터 내적하시면은요 0이 됩니다. 얘를 그대로 식을 만들어 버리시면은요 A에 X-X1 그리고 플러스 B에 Y-Y1 플러스 C에 G-G1은 0이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이 평면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오케이. 자, 헷갈리죠? 이게 없으면 뭐가 돼? 얘가 없으면 평면에서의 직선 방정식입니다. 법선 벡터를 주어졌을 때 직선 방정식이거든? 그치? 근데 하나가 더 생기면은요, 공간에서 직선이 되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평면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앞에 있는 A와 B와 C는 법선 벡터를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X1, Y1, G1이 바로 지나가는 정점이 되겠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 바로 평면 방정식.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합니다. 자, 평면 방정식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얘를 뭐 일반 암따기에, 자, 얘를 일반적인 형태로 쓰겠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는 0이라고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짝 플러스인 겁니다. 마찬가지 A, B, C가 법선 벡터가 되겠다. X의 개수, Y 개수, G의 개수가 법선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식보다는요, 이 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점이 하나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개 점이 필요합니까? 몇 개 점이 필요해요? 하나의 평면? 3점이 필요합니다. 3점. 3점이 주어지고 평면 방정식을 만드십시오라고 한다면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넣어다 해도 돼요. 선생님, 문자가 4개인데 점이 3개밖에 없는데요. 자, 문자가 4개지만 얘는 B의 관계가 돼 있어. A, B, C, D를 한 문자로 통일만 시켜버리면은요, 그 문자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문자가 4개지만 3점만 필요해.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3개를 연립 방정식 풀래 하는 것과 아니면 3점 주어지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
그럼 문자가 3개가 돼. 그런데 얘는요 2개만 식이 있으면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B의 관계야. A, B, C가. 그래서 2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이 형태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더 많이 이용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할 텐데 예를 들어서 2분의 x-2는 3분의 y-2는 g-1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직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1을 지나시는 평면 방정식을 만드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 이 직선의 수직이래. 즉 이런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야. 맞지? 이런 평면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이 직선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 자체가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가 됩니다. 이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인 u 벡터. 자, 얼마니? 2, 3,1이 이 평면에 대해서는요 법선 벡터가 돼 주시겠죠. 수직으로 직교하니까. 그래서 자, 이걸 법선 벡터로 하고요. 2, 뭐 점이 어딘가 있는데 2, 2,1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2에 x-2 플러스 3에 y-2 플러스 1에 g-1은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겠지? 다시 한번 A가 4,1,0이고 B가 0,1,2가 되고 C가 3,0,-1입니다.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우세요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좀 더 편리하다고요.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설정하신다면 A의 x-4 B의 y-1 플러스 C의 g-0은 0 이렇게 내주시겠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이 나오시게 되고요. 집어넣읍시다. 0, 1, 2 집어넣어버리면 마사 A 1 넣어주면 없어지고 2 넣어주면 플러스 2C는 0이고요. 자, 마찬가지 3, 0 마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C는 0이 됩니다. 두 개 연립한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C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0이 되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A가 돼주시고 마이너스 6A 집어넣어 주니까 C는 5A가 돼주시지. 그렇다면 B 대신에 마이너스 6A 집어넣고 C 대신에 5A를 집어넣어 주시면 모든 항에 A, A, A가 있으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네, 3A니까 여기 어디가? 여기가? 그렇네요. 3A가 되네요. 땡큐. 마스 3A. 뭐 헷갈려? 3A, 2A가 되네요. 그래서 C가 2A, 여기가 3A. 그치? 그래서 A가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평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데요. 귀찮습니다. 3개 연립하기가. 그치? 2개 연립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야. 하겠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한 문제를 더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A점 1, 2, 3입니다. B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인데요. A, B의 중점 지나고 A, B 중점 지나고 자 수직인 평면입니다. 수직인 평면. 자, A, 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평면 방정식 얼른 만들어 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A, B의 중점 지나면서 수직인 평면 방정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평면이 여기까지 X축과 만나는 점. 자, 여기까지 가보죠. X축과 만나는 점좌표를 구하십시오.
응? A, B의 중점 지나고 두 점 A점과 그렇지 A, B의 수직인 거지. A, B의 중점 지나고 이것의 수직인 평면 방정식 구하십시오. 대충 지나가는 한 점 법선 벡터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시게 됩니다. 그림을 완벽하게 해야지. 중점 구하고 중점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0, 2 이거 지나고 평면 벡터는요 무조건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한정과 법선 벡터. 법선 벡터라는 게 뭐야? 그냥 A, B 벡터가 법선 벡터가 돼주시겠지. 수직으로 직교하는 벡터.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 법선 벡터는요 A나 M점을 연결시킨 벡터가 돼도 되고 A하고 B를 연결시킨 벡터가 돼도 되겠습니다. 이게 법선 벡터 아니겠어? 그치? A, B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M 벡터는 2, 2, 1 이렇게 해서 이 점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됐죠? 하시겠죠? 뭐지? 인가? 야 수능부터 모르겠네. 마이너스 오마이갓 인가? 이거네요. 자 지나는 평면 다 비슷비슷한 문제고요. 자 두 점 지나는 평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는 직선과 평행이다 라고 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요 방향 벡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평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방향 벡터는요 뭐 2, 1, 3이 돼주시겠네. 이게 이 방향의 평행이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 방향의 평행이니까 당연히 이 평면에 대해서 자, 이 평면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평행이니까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요. 이 직선에 대해서 방향 벡터와 수직을 이루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두 개 지나가는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정점으로 설정해서 식을 만들겠죠. A에 X 뭐 플러스 B에 Y 플러스 1 플러스 C에 G마이라고 정점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A, B, C라는 법선 벡터와 이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시키시면은요 0이 될 거예요 라고 식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이 정도 지나가야 돼요 라고 해서 A, B, C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 버리면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자 일단 A 벡터, M 벡터와 U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요. 내적시키면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0입니다. 첫 번째 식 만들어 주시고 얘를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지. 지나가는 점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돼 주십니다. 두 번째 식. 그래서 B 대신에 이 A를 1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4A 플러스 3C는 0이어서 C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A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어우 귀찮아. B 대신에 2A 정말 귀찮네요. 자 하여튼간 그래서 A, B, C를 자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고 이제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A 대신에 그대로 A, B 대신에 플러스 2A, Y 플러스 1, C 대신에 3분의 4, A, G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없애버리시면은요 3 적절히 곱해주시면 안 곱해도 상관없고요 곱해주시면 평면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오직 법선 벡터로만 만들어집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법선 벡터.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 공식 하나만 더 가져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고1 때 도형계 방정식에서 이런 공식 배우셨어요. 자, 평면에서 x절편과 y절편 주어진 직선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했지?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는요. 이렇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우거든. 자, x에다 0 넣어주면 y절편 b가 나오시게 되고요. y에다 0 넣어주시면 x절편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 이렇게 안 세워도 되지만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럼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G축, X축, Y축 있다고 치고 요 말이 안 돼 있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이 X절편 A와 Y절편 B와 자, G절편 C를 지난다고 하자. 자, X축, Y축, G축과의 교점이 A, B, C가 된다라고 치자. 이런 평면 방정식을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G는 1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됩니다. 왜? X축과의 교점이 A가 나와야 되는데 X축은 Y가 0이고 G가 0이지. Y가 0이고 G가 0이니까 Y0, G0 집어넣어버리면 X좌표가 1이 나와 주시겠다라는 얘기야. 아까 이 문제는 별마음을 씹었구나. 구한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 0, G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연립시키면 무조건 그 점 나온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평면 방정식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제부터 약간 이제 활용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축이라든지 평면과 수직이라든지 평행한 상황 이런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평면이 있어. 오직 평면은요 뭐만 존재해? 법선 벡터만 존재합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y축, x축, g축이 있어 주는데 x, y, g가 있어 주는데 첫 번째에 자 xy 평면의 수직이라고 해보자. 자, xy 평면의 자 여기다 그러니까 xy 평면에 이렇게 수직인 평면이 있어요. 오케이? xy 평면에 수직인 첫 번째 xy 평면에 수직인 평면이 있다고 치자. 자,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바닥 평면을 생각하세요. 바닥 평면에 수직으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상관이 없게 되겠지. 자, XY 평면의 수직이라면은요. 법선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 법선 벡터가 뭐 이런 형태로 나가시게 되는 거거든. 그치? 법선 벡터의 방향을 생각해 봐. 평면이 이렇게 있어. 수직이야. 법선 벡터는 이렇게 나가게 되지. 그치? 이게 평면이면 법선 벡터가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바닥 평면의 수직인 평면. 자, 그렇다면 이 법선 벡터는요 어디로의 움직임이 없습니까?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없잖아. 그래서 G 쪽이 자 그래서 법선 벡터가 중요하고요. 이 녀석은요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A, B, 0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세요. XY 평면의 수직이면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는 뭐야? 이 평면이죠. 여기에 수직이죠. XG 평면에. 자, GX 평면에 수직이다라고 했다고 치자. 수직. 생각을 해라, 상황을. 자, 그래버리면은 GX 평면은 뭡니까? 이 평면이야. 그치?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치? 법선 벡터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법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어디로 움직임이 없습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임이 없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요 왼쪽 오른쪽 즉 Y좌표의 법선 벡터가 0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법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지.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겠어?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까요? 축의 수직? 두 번째는 얘는 지금 평면의 수직을 봤고요. 이번에는 축의 수직을 보십시다. 축의 수직인 평면입니다. X, Y, G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X축의 수직이라고 해보자.
x축의 수직이라면 평면은요 이런 형태가 되겠지. x축과 수직으로 직교한다라는 얘기야. 자, x축은 이렇게 나가 있단 말이야. 평면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gx 평면, yg 평면과 평행으로 있겠지. x축의 수직이니까. 근데 난 중요한 게 뭐야? 이 평면의 법선 벡터만 중요한 거야. 이 법선 벡터는요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면 무엇과 평행이 돼버립니까? 그치? x축과 수직인데 그 평면의 수직은 당연히 x축과 평행이 되겠죠. 즉 x축으로의 이동밖에 없어요. 앞뒤로의 이동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럴 때에 x축과 수직이면은요 법선 벡터는요 앞뒤로의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a, 0, 0이라고 쓰겠습니다. 1, 0,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y축과 수직이라고 해보자. y축과 수직이 돼버리면은요, 자, y축과 수직 그래버리면 y축 자체가 법선 벡터입니다. 그치? y축 자체가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의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법선 벡터는요 0, B, 0이 될 것이고, 자, g축과 수직이 돼버리는 평면이 있다면 법선 벡터가 g축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법선 벡터가 0, 0,C가 되겠죠. g축의 수직이다. 그 상황들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평면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교점 구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뭐 교점이라든지 교선은요 무조건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죠, 연립입니다. 그렇다면 이 뭐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빼기 x1, b분의 y 빼기 y1, c분의 g 빼기 g1이라고 하고, 이 평면 방정식을 px 플러스 qy 플러스 rg 플러스 pqr s는 0 이렇게 썼다라고 해보십시다. 법선 벡터는 pqr이 됩니다. 맞지? 무조건 연립이에요. 무조건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자, 교점, 이 교점이 직선과 평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는 t라고 해서 이 교점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설정하시고 대입시켜주면 되겠지. 똑같아 푸는 방법은. 그치? 직선 위에 한 점 설정하시고 그게 평면 위에 있으니까 대입시켜서 0이 되면 됩니다. 뭐 이 답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똑같습니다. 문제가. 조금만 푸시면은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자, 이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직선이 있습니다. 자, 1, 마이너스 2, 3 지나고요. 방향 벡터가 1, 2,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평면과의 교점. 자, 교점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직선 위에 한 점 설정한다고 했죠. 굳이 식 안 세워도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좌표는요, 자, 1에서 출발해서 1방향으로 t배. 그치?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이 y축 방향으로 t배. 자, 3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1방향으로 t배. 이게 바로 직선 위의 한 점인 거야. 이 직선 위의 한 점이 평면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2 플러스 2t 마이너스 2 플러스 2t 플러스 3 마이너스 t는 0이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3t는 마3, t는 마1, 그러므로 마1 집어넣어주면 마4, 4. 쉽죠? 자, 똑같아요. 푸는 게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잘 나오고요.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1,1을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에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한 점을 공간상의 한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 대칭 이동시킨 점 좌표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거든. 자, 문제가 나오시면 공간에서는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머리 아프? 아니야. 자,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있고요. 여기가 법선 벡터가 1,1,1이에요. 이제 법선 벡터가 1,1,1인 평면이 있고요. 0,0,0을 지나가겠네요.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하여튼간 P점이 있어요. 1,1,1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선에 발을 내리시고 같은 거리만큼을 더 가주셔야겠지. 그렇지? 이 점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근데 이 점을 바로 구할 것이냐? 어떤 점이 중요한 걸까? 이 점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이 점 구해버리면은요 어차피 두 점의 중점이 될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점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아니었어. 점에서 평면까지의 자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점 좌표 구하겠다고. 이거는 마치 공간에서 직선 위에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의 이 점 구하는 것과 똑같거든. 상황이. 자 보자. 그렇다면 자 이 점을 설정을 해야 돼. 이 점을 설정하고 나서 평면식에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맞지? 이 직선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돼. 이 직선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점 하나 주어졌으니까 방향 벡터가 필요해. 근데 방향 벡터는 평면에서 법선 벡터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겠어? 그치? 평면의 법선 벡터가 지금 현재 1,1,1이라고 줘졌는데 이 1,1,1이 이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가 돼주시는 거야. 방향 벡터가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방향 벡터가 1,1,1이고요. 1,1,1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겠느냐. 자, 1에서 출발해서 방향 벡터 1t, t배만큼.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자, 1에서 출발해서 t배만큼, 1에서 출발해서 t배만큼 한 게 바로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되고요. 바로 못 가겠으면 직선식을 만들어 주시고, 는 t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인데 평면 위에도 있어야 돼요. 평면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1뿔t는 0을 만족해야 되고 t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좌표가 0,0,0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 그렇다면 대칭점, 원점에 대해서 결국은 대칭 이동시켜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하여튼간 수선에 발을 내리는 점 구하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하나의 직선 위에 한 점 설정하시고 상대방한테 집어넣어가지고 t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몇 번째? 다섯 번째. 두 평면의 교선 방정식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런 거 배웠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배웠거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은요 하나의 교점을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그치? 이 교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요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나오겠어? 겁나게 많이 나오겠지. 한 점 지나는 직선은요 겁나게 많이 나오겠지. 왜? 직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점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직선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버렸냐면 정말 단순하게 자
플러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한테 m이라는 문자 굳이 m일 필요는 없지만요. 하여튼간 문자 곱해서 더하더라.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야. 왜 그렇게 되냐면 자 하나한테 m을 곱해서 더했다라는 얘기는 두 개를 연립했다라는 얘기야. 그치? 연립한 식인데요. 이 연립한 건 뭘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냐면 교점. 그치?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연립한 식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교점이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두 개 연립했기 때문에. 교점이 들어있는 x,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건 굳이 적지만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x-2y 플러스 1은 0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십시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한테 m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m이 문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한 가지로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요 뭘 하고 싶냐면 바로 두 평면의 교선 방정식, 두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평면과 교선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입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이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교선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두 개 평면으로 교선이 만들어져. 근데 뭘 구하고 싶냐면 이 교선을 지나는 평면들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교선을 지나는 평면은요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평면은 직선 하나와 점 하나가 필요한데 점이 없어. 이 직선만 지나가래. 그럼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걔를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플러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놈 하나한테 m을 곱해서 더하시면 이게 끝이라는 얘기야. 원리는 똑같아. 두 개 교점시키면 연립시키면 두 평면의 교선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데 자 얘는 평면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이 되고요. 합평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나 가끔씩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주어지겠지 뭐. 두 평면이 주어지고 이 평면의 교선을 지나면서 공간의 어떤 한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을 만드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직선과 점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직선을 포함하는 먼저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점 하나를 집어넣어 버리면 m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일반적인 평면 방정식은요 이런 식으로 찾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여섯 번째. 자, 두 평면의 교선 방정식이고요. 여섯 번째는요. 자, 두 평면의 교선을 찾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시자. 얘는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야. 그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고요. 두 평면의 교선을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자, 첫 번째,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XY 평면과의 교선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평면과의 교선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무조건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교점이라든지 교선은 무조건 연립하면 돼. 그렇다면 XY 평면을 나타내는 식이 뭐니? 라고 한다면 G는 0이야. 그래서 G는 0을 대입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치? 특수한 평면, YG 평면과의 교선 방정식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당연히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X는 0 대입하면 되고요. GX 평면과의 교선 방정식 구하십시오. Y는 0을 대입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얘는 특수한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자. 일반 평면.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교선 구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연립밖에 없습니다. 그치? 교선, 교점, 얘는 무조건 연립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예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이야.
그리고 2x 플러스 3y 플러스 4g는 5라고 있다. 자, 이 두 개의 평면의 교선, 자, 교선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다고 치자. 당연히 평행이 아니겠죠. 평행인지 아닌지는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법선 벡터가 일정한 실수배가 돼버리면은요, 평행인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서로 90도로 이루는 게 평행해버리면 두 개 평면은 평행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자, 아니고 평행이 아니고 확인했고요. 자, 여기 하면 돼요. 두 평면의 교선이니까 자,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아요. 자, 자, 연립하게 되면은요, 2x 플러스 2y 플러스 2g는 2가 되지. 그치? 연립하면 뭐가 되니까 빼버리시면 y는, 자, 빼버리시면 2g가 넘어가니까 3마 2g 이렇게 됩니다. 맞지? y에다가 3마 2g를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1번식에서 x는 3마 2g g가 돼서 넘어가니까 g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 이걸 누가 못하겠어? 그 다음에 뭘 하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교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평면에 대해서 교선을 구하고 있고요. 잘 봐요. 얘를 g로 표현할 수, g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g는 어떻게 되지? 2g 3마 y니까 2분의 3마 y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얘도 또한 g로 표현할 수 있어. x 플러스 2가 되죠. 이것도 g고 이것도 g야. 그렇다면 우리는 x 플러스 2도 2분의 3마 y도 전부 다 g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연립해서 한 문자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방 벡터가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3,0을 지나는 뭐 직선 방정식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이제 마지막 직선에서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뭐니 해도 공간에서는요,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이 중요해요. 각이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7번째, 두 평면 이루는 각입니다. 두 평면 이루는 각.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야. 평면 두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평면 두 개가 있고요.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면이 있는데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고요.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보자. 자, 이 세타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당연히 코사인 세타 값 이런 게 필요한 거겠지? 자, 그렇다면 내가 평면에서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느냐? 법선 벡터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좀 크게 썼죠.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또 하나의 법선 벡터를 쓰려면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n2 벡터, 얘를 n1 벡터라고 해보십시다. 오케이? 근데 법선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주어질지 이쪽 방향으로 주어질지 이렇게 주어질지는 몰라요. 확인해 보셔야 돼. 굳이 그런 확인을 잠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어느 쪽 방향으로 주어진지는. 자, 일단 법선 벡터 2가 이렇게 주어졌어. 내가 필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에 각이 필요해. 근데 얘가 90도니까 법선 벡터 두 개로 코사인에 대한 값을 구해보면 이때는요, 세타가 구해지는 게 아니고 이 각이 구해집니다. 이 각이라고 한다면 두 개 180도니까 두 개 더해서 18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값이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어차피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예요? 부호의 차이예요. 부호의 차이. 얘각이 되면 둔각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저것만 씌우면 돼. 문제에서 만약에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했는데 얘각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플러스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둔각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법선 벡터가 뭐 이렇게만 주어져 항상? 몰라.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n2 벡터가. 그래버리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은요, 내가 구하고 싶은 세타하고 똑같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 부호의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선 벡터 두 개 이용해가지고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선이 이루는 값, 방향 벡터 두 개 가지고 구했듯이 법선 벡터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지? 자, 두 번째. 이거 얘를 한번 연습해볼까? 좋다. 얘를 한번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z easy 쉽다는 얘기 easy 자 O 위에 자 평면 위에 반지름이 3인원을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습니다. 정사형 시킨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어떤 평면 위에 원이 있는데요. XY 평면에 정사형 시키겠대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지?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느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림을 어떤 평면이 있어. 이렇게. 어떤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원이 있대요.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이 있대. 자, 근데 이 평면 위에 있는 원을 나는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키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이야. 이게 그리기 싫으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아, 이런 평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이거를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키고 싶대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돼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치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이 이런 모습으로 있겠죠? 그치? 얘가 정사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정사형 시킨 원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야. 뭐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이 원을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주시면 이런 모양의 타원이 되시는데요. 자, 이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값을 구해라는 얘기지. 두 평면에 있는 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의 평면의 법선 벡터.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무엇이냐면요. 자, 이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입니다.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요. 자, 위로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치? 어디로만 움직입니까? G축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0,0,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겠어? 자, 됐어. 자, 0,0,1이라고 적으시고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똑같이 나오시겠다. 코사인 세타는요. 루트 크기 3 크기 1분의 4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인데요. 얘는 둔각이었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정사형 시킬 때는요. 절대로 둔각이 나오지 않지. 그치? 아래쪽으로 빛을 쏘기 때문에 항상 이루는 값은요. 예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플러스 바꾸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고요. 이 원상의 넓이가 반지름이 3짜리니까 9파이니까 9파이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생각하죠? 자, 여덟 번째. 마지막이 되면서요. 아주 마지막이에요. 지금 계속 연장된 개념들을 배우고 있고 여덟 번째입니다. 얘는요. 직선과 평면이 있는 각입니다. 자, 얘는 좀 중요합니다. 헷갈려 하셔가지고 중요해요. 근데 헷갈릴 이유가 없지만 처음 배웠을 때는요.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루는 각 세타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자,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알고 있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요.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평면을 만드시고요. 이 각을 재주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직선은 뭐가 주어지냐면 방향 벡터가 주어집니다. 그치? 직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방향 벡터가 주어져요. 그런데 법선 벡터, 평면에 대해서는요. 법선 벡터만 주어집니다. 그치?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만 주어지고요. 직선에 대해서는 방향 벡터가 주어집니다. 오케이? 두 개 이루는 각, 내가 코사인 세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은요, 이 두 개의 벡터에 이루는 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세타가 아니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각이 돼버려요.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 구하는 각은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크기 내적으로 구하실 텐데 이때 나오시는 값은요 코사인 값이 아니고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왜? 한 녀석은 진행 방향으로의 벡터를 가져오고 한 녀석은 수직으로 직교하는 벡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두 방향이 같지 않아요. 원래 물어보는 것과. 그치? 직선은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면은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벡터를 가져오지만 얘는 하나는 같은 자기 방향, 하나는 반대 방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나올 수가 없죠.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실수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자, 맨날 마지막으로 하네. 마지막이에요. 자, 점과 이거는 뭐 점과 평면 거리입니다. 평면 사이 거리예요. 자, 공간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어. 그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적시키면 0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공식이 있어서 좋습니다. x1, y1, g1이라는 점과 평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t는 0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왠지 느낌이 오지 않냐? 전혀 새롭지 않아요. 공식 자체가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이게 바로 평면에서의 거리 구할 때 쓰는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ax1 by1 cg1 플러스 t. 자,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알겠죠? 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만 남았어. 근데 9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 자, 쉬었다가 한 1, 20분 가볍게 9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문제 쫙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